지금 이제 직육면체를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직육면체. 말 자체의 뜻을 아이들이 알아야 되는데, 육은 이제 6개 면이 있는 체죠, 체. 어, 입체도형 얘기하는 거예요. 체라는 거는 사실 최적할 때 체인데 부피가 있다라는 뜻이죠. 우리 말로 어, 표현을 하면 볼륨이 있는 어떤 도형을 얘기하는 거죠. 생각 열기를 보면 대청이와 마루가 주사위 놀이를 하려고 합니다. 놀이상자를 관찰해 봅시다. 놀이상자를 이제 관찰해 보라는 거죠. 어, 사실 이게 생각 열기에서 이렇게 해보면 자꾸 뭔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게 있어야죠. 놀이상자라는 게 실제로 관찰하려고 하면. 활동 1을 보면 주변에서 여러 가지 네모 상자 모양을 찾아보세요. 네모 상자 모양? 좀 이상하죠. 예, 네모 상자 모양. 네모 모양의 상자? 뭐 이게 맞지 않나요? 어쨌건 네모 상자를 찾아보시오. 주변에서 뭐 상자를 많이 찾을 수 있죠. 알다시피 이거는 이제 상자가 아니죠. 말 자체에서 보면 네모 상자 모양이라고 하면은 뭐 맞는 거네. 네모 상자 모양. 예, 하여튼 이상합니다만 어쨌건 네모 상자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관찰해 보시오. 이것도 보면요, 이 언어가 주는 모함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모 상자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뭘 얘기하는 걸까요? 말 자체가 구성 요소를 얘기하는 건지 모호하죠, 사실은 이런 것 자체가. 그러니까 수학은 이런 말로 혼란을 줄 필요가 전혀 없어요. 게다가 여기 보시면 이것이 주는 아주 안 좋은 것이 뭐냐면 이런 질문이 사실은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물어보는 것이고 관찰하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정해진 답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심플한 방법으로 활동하고 설명하고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런 거에서 훨씬 더 나은 거죠. 생각을 물을 필요가 없이. 보시면 네모 상자의 오른쪽과 같이 색칠하시오. 이거 좋아할 애가 없죠, 지금. 예,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네모 상자는 거의 대부분이 색칠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 택배 박스일 거예요. 택배 박스, 택배 상자. 굉장히 크죠. 예, 거기다 색칠하고 싶은 마음 전혀 없죠. 뭐 쓰고 있는 거, 일상 지금 집에서 쓰고 있는 것에다가 색칠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색칠한 부분은 각각 어떤 모양이고 모두 몇 개입니까? 색칠한 부분은 이것도 사실 보면 다 색칠하라는 건지 한 면만 색칠하라는 건지 뭐 지시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거에다가 지금 색칠을 했다. 예, 이렇게 색칠을 했다. 그러면 색칠한 부분은 각각 어떤 모양인? 각각이라는 거 보니까 이제 여러 개를 다 색칠하라는 거인 것 같아요. 그럼 사실 이 모양을 아이들이 뭐라고 할까요? 예, 뭐 하트 모양?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여러 가지 그거에 따라서 뭐 의도하는 거는 이제 모양이 이제 직사각형 모양이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데 실제로 이런 활동에서 보면은 아이들 수준에서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네모 상자 모양의 특징을 말해 보시오. 그러니까 네모 상자 모양의 특징을 말해 보시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특징을 잘 말할 수 있을까요? 예. 다 개별적이라고 생각하겠죠. 네모 상자. 그러니까 네모들이 여러 개 있다. 이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애들이 네모들은 여러 개 있다. 그리고 뭐 뭐 이런 게 이제 우리 학교 현실이나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참 어려운 게 일단 이미 이걸 배운 애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런 활동 자체가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선생님이 정확하게 데피니션을 정확하게 줄 필요가 있어요. 아이들에게 이런 것들이 특징을 말하라 할 게 아니고 왜냐하면 수학적 정의거든요. 중요하기 때문에 보시면 도형의 이름인데 어, 그림과 같은 네모 상자 모양에서 선분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면이라고 한다. 선분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면이라고 한다. 뭐 이거죠, 이거 면. 우리가 이제 점이 이동하면 선이죠. 그래서 선의 끝은 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선이 이동하면 선의 자치들이 이제 면이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면의 끝은 선이에요. 선. 면의 끝은 테두리는 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죠. 그래서 면은 이제 선분으로 둘러싸여 있다. 선분은 선의 직선의 일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세그먼트죠. 이걸 면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face예요. 우리가 얼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입체를 가진 어떤 도형의 겉모습이라는 거죠. 겉모습. 우리가 보면 이제 얼굴 같은 거 면이라고 하고 면과 면이 만나는 선분을 모서리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의 자체가 이제 두 개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순환해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면을 설명할 때는 선으로 하고 선으로 설명할 때는 또 이제 면을 설명한 아니 선으로 면을 설명하고 면으로 또 선을 설명하는 이런 관계죠. 모서리라고 한다. 이 모서리 면과 면이 만나는 부분을 이제 모서리다. 그 다음에 또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점을 꼭지점이라고 한다. 꼭지점. 사실 꼭지점은 원래 볼텍스는 면과 면이 만나는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난다고 했는데 모서리와 이제 모서리가 입체도형에서는 뭐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원래 꼭지점은 선과 선이 만났을 때 선과 선, 세그먼트와 세그먼트가 만났을 때 이런 부분에 이제 선이 생기는 것이죠. 점이 생기는 것이죠. 점. 어쨌건 이제 우리가 이 전체를 이렇게 이걸 면이라고 하는 거죠. 전체를 면. 선은 이제 면은 그래서 폭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선은 길이만 가지고 있는 것이고 점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무차원이죠. 그래서 위치만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면, 꼭지점, 모서리. 이제 모서리란 말 자체가 조금 애매합니다. 번역 자체가. 이게 이제 영어로는 엣지인데 엣지는 칼날 같은 거예요. 날선 어떤 그런 부분인데 모서리 하면은 우리말로는 꼭지점 같은 구탱이, 구석 이런 느낌을 주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우리가 책상이라고 하면 책상 모서리 하면 당연히 애들이 이 부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런 이제 구석 이런 모서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모서리. 그래서 번역이 글쎄요 뭐 하여튼 좀 애매한 구석이 있죠. 그렇다고 뭐 뚜렷한 대안이 있느냐? 또 그렇지는 않으니까 일단은 정해진 거니까 수용을 해야겠죠. 위에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의 면 6개로 둘러싸인 도형을 직육면체라고 합니다. 육면체라는 거는 6개의 면이 있는 것이죠. 6개의 면. 그리고 직면체는 직사각형 모양이 있는 것이다. 직면체의 각 부분을 관찰해 보시오. 관찰하려고 하면 실제 사물을 직면체 사물, 상자 같은 거, 또 메포머스 같은 것들을 갖고 있는 게 좋죠. 보이는 면을 모두 찾아 동그라미로 표시하시오. 이게 이제 애매한 게 뭐냐면 보이는 면이라는 게 여기 그림상에서 평면에서 이제 3개란 말이죠. 근데 실제로는 직육면체의 면은 3개가 아니고 몇 개 있어요? 6개가 있는 거죠. 보이는 모서리를 모두 찾아 선으로 표시하시오. 모서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보이는 꼭지점을 모두 찾아 꼭지점을 점으로 표시하시오. 이제 꼭지점이 이렇게 선과 선이 만나는 부분이 이제 꼭지점이죠. 면과 면이 만나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모서리, 엣지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죠? 선과 선이 만나면 엣지와 엣지가 만나면 꼭지점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보이는 꼭지점이라는 게 굉장히 애매한 겁니다. 보이는 꼭지점이라는 게 실제로 직육면체를 제대로 설명하려고 하면 이렇게 평면상에서 설명할 게 아니에요. 자꾸 이제 교과서를 보면 이 3차원의 입체 도형을 자꾸 평면상에서 표현하려고 하고 전개도라든지 투시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자꾸 굉장히 강조를 하거든요. 그럴 게 아니고 평면 도형은 평면을 잘 관찰함으로써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주변에서 직육면체를 찾아 다음을 알아보시오. 직육면체의 면을 찾아보시오. 직육면체의 모서리를 찾아보시오. 직육면체의 꼭지점을 찾아보시오. 주변에서 직육면체를 찾아서 이런 것들을 이제 관찰해 보게 하는 것이죠. 수업 시간에 충분히 해주면 어렵진 않으니까요.